우리 NPR은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지난 시간 수업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됐죠? 근데 NCR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상황을 보면요, 이 위에 있는 친구에 대한 예시를 하나를 들어보면요, OP3이라고 돼 있을 때, 오케이? 전체가 A, B, C, D, E라고 돼 있다고 치고요. 이 OP3의 의미는 이 서로 다른 5개 중에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서 배열을 할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A, B, C를 뽑힌 상황이라고 친다면 그 A, B, C가 총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이렇게 6개가 나타날 거예요. 이건 A, B, C 뽑았을 때만 이만큼인 거죠. A, B, D일 때는요. 똑같이 어떻게 돼요? 또 6개가 나오겠죠. 근데요, 조합에서는요, 뭐가 필요 없어요? 이런 배열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6개를 한 묶음으로 묶는 거죠. 그 왜 이게 6개가 됐어요? 이게 6개가 된 이유는요, 이 3개를 일렬로 배열했기 때문에 6개가 된 거죠. OC3은요, 누구만 계산하면 되냐면 얘네만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를 이 6개가 나오는 걸 하나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OP3이라는 놈에서 누구를 날려버리면 돼요? 3팩토리얼을 날려버리면 됩니다. 그 개수가 배열되는 가지수가 뭐예요? 조합인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 오케이? 이해했나요? 자, 계속 가죠. NCR은요, NPR을 씁니다. 근데요, 뭐예요? 우리는 배열을 필요 없죠. 그 배열하는 거 하나로 묶어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걸 R팩이라고 묶어내면 돼요. 그럼 여기에 NPR을 끌고 와서 N-R팩을 R팩으로 나눈 후 N팩으로 하면 됩니다. 이게 조합에서의 뭐예요? 이게 조합에서의 계산이에요. 자, 잠깐만 들어볼게요. 이제 알겠어요? 실제로 몇 개를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걸 실제로 계산을 할 거냐면요, 이런 걸 실제로 좀 계산을 해볼게요. 어떤 거냐? 잘 봐요. 6명 중에 4개를 뽑는 경우, 이거 지금 뽑는 겁니다. 이 경우의 수와 이 경우의 수를 구분을 좀 해보죠. 됩니까? 얘를 실제로 맞춰서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에 맞춰서 넣어볼게요. 들어보세요. 6팩토리얼을 6-4니까 2팩토리얼에 4팩토리얼이죠. 말 이해해요? 이쪽을 한번 보죠. 6팩토리얼을 맞죠? n-r이니까 4팩토리얼, 2팩토리얼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이 둘이 어때요? 같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잘 봐요. 6개 중에 4개를 먹는 거. 오케이? 6개의 빵이라고 칩시다. 2개를 버려서 4개를 먹는 거. 얘는 먹는 빵이고 얘는 버리는 빵이 돼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경우의 수는 똑같겠죠. 근데 순열과는 완전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순열은요, 이 4개를 뽑았을 때 배열까지를 생각해야 해요. 6P4와 6P2는 확실하게 달라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그럼 이제 잠깐 봐볼게요. 이제 이 놈을 어떻게 공식화하는 거냐면 NCR은요, NCN-R이 됩니다. 의미상으로 4개의 빵을 먹는 것과
그 4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버리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알아보겠어요? 자, 가죠. 조합식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걸 실제로 계산을 예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R 곱하기 NCR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 친구는요 n 팩토리얼을 뭐로 써요?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로 됩니다. 여기까지가 순열이고요. 맞나요? 얘가 그 배열하는 경우를 나누는 케이스죠. 그러면 거기다가 r을 곱하면 자 r 팩토리얼은요 r, r-1, r-2 하나씩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나누면요 얘가 r-1 팩토리얼이 돼요. 되었습니까? 다음요 얘가 왼쪽 이야기고요 오른쪽 이야기를 봐볼게요. n-1 팩토리얼을요 얘에서 얘를 빼죠. n-r 팩토리얼 r-1 팩토리얼 이라고 쓸 수 있겠죠. n-1에서 r-1 빼봤자 이렇게 나와요. 거기다가 누구만 더 곱하면 되냐면 n만 더 곱하면 되는데 그 n이라는 놈이랑 얘랑 같이 묶어서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n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끝났죠? 자, 잘 들어봐봐요.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얘입니다. 이게요 수식으로 계산한 거거든요. 얘를 의미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어떻게 의미로 생각을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의미로 생각하는 건지를 보여드릴게요. 잘 봐봐요. 우리는요 n명 중 r명을 뽑는 케이스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n명 중 r명을 뽑아요. 그 중에 대표 한 명을 골라냅니다. 그 대표 한 명을 고르는 케이스가 얘 아닌가요? 말 이해해요? 자, n명 중 r명을 뽑죠. 그 r개가 나왔죠. 그 r개 중에 그 r명 중에 대표 한 명을 뽑아내는 경우에 얘는요 대표 한 명을 먼저 뽑아놓고 나머지 찌끄레기들을 뽑는 거죠. 어때요? 같은 말이죠. 어렵나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의미가 나타날 건데 실제로 얘도 그냥 이렇게 똑같이 해놨네요. 개신 로제트. 이거 잘 풀어보세요. 알겠나요? 네. 이게 지금 쌤이 말한 거 있죠. 그 뭐 반장을 n명 중에 반장을 r명, 그러니까 r명을 뽑아놓고 반장을 만들어놓고 대표를 만들어놓고, 오케이? 그 대표 하나가 먼저 뽑힌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이게 바로 문제로 나타날 겁니다.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해요. 여기까지 알아들었어요? 자, 계속 가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오늘 대표 문제들을 쭉 보여줄게요. 그러면서 꼭 나머지 더 문제 풀어보셔야 해요. 자, 가보죠. 예를 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을 때, 오케이? 숫자 3개를 뽑는 거죠. 세 수의 합이 홀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먼저 정해주는 거예요. 홀수가 되는 세 수를. 오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죠. 세 개가 다 뭐예요? 홀이면요. 이거 홀수 나오죠. 짝이면요. 이거 홀수 나오죠. 이거 말고는 있어요? 없죠.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뽑힌 것만이죠. 순서가 중요해요. 얘 지금 순서 무시 까고 가는 겁니다.
홀만 3개. 1, 3, 5, 7, 9. 총 홀수가 몇 개죠? 5개 중에 몇 개 선택하면 끝이에요? 3개 선택하면 끝이에요. 이해했나요? 자, 짝을 한번 봐보도록 하죠. 홀수 중에 하나 뽑고요. 나머지 짝수 중에 2개 뽑으면 뭐예요? 합이 홀수가 되는 케이스인 거예요. 알아먹었나요? 별거 없죠? 근데 이거 왜 곱했는지 이해해요? 얘와 얘를 왜 곱하는지 이해합니까? 홀수마다 걸려드는 짝수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너무 쉬운데. 자, 그냥 해보죠. 쌤이 가만히 있어 볼게요. 이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걸 시키는 겁니다. 785번 바로 풀어보세요. 밑에 답 있으니까 보고 풀지 말고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못 내리면 뒤로 넘어가면 힘들어져요. 왜요? 모르겠어요. 가만히 얘기를 넣어봤어. 자나 안 자나. 제가 사실 여기도 숙제인 줄 알고 여기 풀어를 했었거든요. 집에서 너무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내용 듣고도 모르겠어요. 살짝 이게 경우의 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 이걸 연습하는 게 여기에 진짜 핵심이라고.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으로 풀 생각하면 안 돼요. 제발. 몇시 몇으로 몇 피 몇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 바보 아니에요. 정말로. 오케이? 학교 선생님 너무 맨날 보면 학교 선생님 날로 먹고 있죠. 그래서 그래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연수를 다녀왔다 이거죠. 이 계정에서 이미 갔다 왔죠. 너무 어렵나요? 이거? 잘 봐. 너네가 지금 놓치고 있는 첫 번째. 족도 모르는 경우에 쓰는 내가 뭐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수용도로 얘를 표현하는 형태부터 시작하라고 했죠. 그렇게 몇 개를 쓰다가 규칙성을 발견해서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라고 했죠. 역시 정아야. 역시 수학은 한국 사과 같은 암기 과목. 네. 그렇지? 맞아요. 수학은 암기 과목. 개 같은 년. 잠깐 설명을 할게요. 너 따로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생각을 해봐요. 자, 보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문제를 많이 푼다라는 개념보다 한 문제라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100문제 풀어도 효과 없어요. 네. 한 문제를 제대로 푸는 게 더 낫습니다. 더 봐봐요. 지금 저 신호발에 강등돼갖고 내려와 있는 지금 쓰기 100문제 안 풀었겠어요? 1000문제는 풀었겠죠? 하지만 저지랄하고 있죠. 봐봐요. 그렇게 강의도 내려왔잖아요. 그쵸? 네. 자, 보죠. 진짜 내려온 거라서. 잘 봐요. 상황을 인지를 해야죠. 수용도로 표현을 해야겠죠. 인형이 총 5개를 뽑는 거기 때문에 가장 조금 뽑히는 게 인형은 3종류겠죠. 3종류의 인형이 뽑히는 겁니다. 1종류, 2종류, 3종류, 3종류, 4종류. 왜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두 번째, 인형이 네 종류가 다 뽑힐 수 있죠. 말 이해해요? 자,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 세 종류를 뽑으려면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떤 종류의 인형들은 두 개씩 뽑히고, 나머지 한 종류가 뽑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꼭 5개를 다 뽑아야 될까요? 두 개가 뽑히는, 두 개의 종류, 그러니까 한 종류의 두 개가 다 뽑히는 인형을 선택합니다. 이게 될지, 뭔 소리야? 42죠. 네 개 중 두 개가 뽑히는 걸 선택하죠. 그리고 두 개 중 하나가 뽑히는 케이스를 고르는 거겠죠. 이거 왜 곱했는지 이해해요? 그냥 어영부영 쌤이 곱해서 넘어가면 안 돼요. 다음, 네 종류의 인형을 뽑는다는 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뽑고 어떤 하나를 더 뽑아야죠. 근데 그 어떤 하나가 두 개 뽑히는 거죠. 네 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것만 정하면 나머지는 하나씩 다 뽑는 건데 얘랑 얘랑 구별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냥 얘예요. 어렵나요? 이 둘을 더해요, 곱해요? 더하는 겁니다. 왜 더하는지 인지를 해야 해요. 너무 어려워요? 할만하죠? 됐나요? 야, 이거 쌤만 알아들어요? 오케이? 이렇게 수용도에서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고 그걸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계속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 해볼게요. 여기 볼게요. 자, 숫자가 총 몇 개나 있대요? 6개의 숫자를 6개를 배워라는 거죠. 근데 2, 3, 4, 5는 2, 3, 5는 누가 더 크고요? 5가 제일 크고 3이 크고 2가 크고 2가 작고 얘는 이거죠. 잘 봐요. 지금 크기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씨발 순서 고정이네. 그럼 뭐겠습니까? 이해했나요? 그러면 세 개를 뽑기만 하면 제일 큰 애는 얘,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아닌가요? 자, 다음요. 1하고 4도 크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고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3개 뽑았으니까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큰 거는 무조건 누구? A1, 그 다음 누구? A4. 얘랑 얘네들끼리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개무시. 맞나요? 나머지 하나는 그냥 누가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A 1이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2, 3, 4, 5 A 6이 되면 되는 거죠. 이해해요? 다시요. 이거 왜 못했어요? 이 상황마다 얘가 펼쳐질 거라 그래요. 이해하나요? 너무 어려워요? 할만해요? 자, 계속 가죠. 자, 0은 되지도 않아요. 10도 되지도 않아요. 1부터 누구죠? 9까지만 뽑는 겁니다. 말 이해해요? 됐습니까? 근데 누가 제일 큰 수라는 거예요? 이 CBA 중에 A가 제일 큰 수죠. 말 이해합니까? 제일 큰 수가 A일 텐데 어차피 500보다 크려면 맨 앞자리 수가 누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5가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6이 돼도 끝나는 거죠. 7이 돼도 끝나는 거고 8이 돼도 끝나는 거고 700보다 작아야 되는 건가요? 여기까지만 되네요. 됐습니까? 여기서 BC를 어떻게 찾아내면 되냐면 1, 2, 3, 4 4개 중에 몇 개를 고르면 끝나요? 2개를 고르면 끝납니다. 됐습니까? 다음 얘는요? 6은요?
1, 2, 3, 4, 5 중에 몇 개를 고르면 끝나요? 2개 고르면 끝나죠. 이 둘은요 더해야겠죠. 이게 조합의 의미입니다. 순서가 고정된 상태로 나오는 것이에요. 끝났죠? 계속 가죠. 자, 7, 8, 7을 다 풀어보세요. 3개. 여기 문제 잘 읽으세요. 이거 문제 잘 읽어야 해요, 친구들. 됐나요? 저 세 문제 다 해보세요. 이렇게 오늘 여기 조합 끝낼 거예요. 됐나요? 할까요? 볼래요? 여기 봐요. 크기가 이미 정해지는 거죠. 근데 맨 앞자리가 누구예요? A죠. 그럼 잘 봐요. 총 몇 개예요? 10개죠. 이거 10시삼 하면 다 풀려요. 이유는요? A가 0 뽑혔을 때를 빼야 돼요. A가 0 뽑혔을 때를 빼려면 1부터 9까지 중에 A가 0이라고 치고요. 1부터 9까지 중에 몇 개의 숫자를 뽑으면 끝이에요? 2개의 숫자를 뽑으면 끝이죠. 왜요? A가 0인 경우는 뺀 거잖아요. 이거 이해하십니까? 다음 거 갈게요. 이 상황에서의 개수죠. 이건 그냥 10시삼이 정답입니다. 왜요? 아무리 작은 0을 뽑아봤자 C가 0이거든요. 아닌가요? 됐나요? 다음 A, B, C가 크거나 같다라고 해보죠. 자연수 A, B, C의 개수인 거죠. 케이스를 여기서부터 힘을 발휘해야 해요. 내가 냅다 3번을 시키지 않은 이유가 이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B랑 C랑 같은 케이스, B랑 C랑 다른 케이스. 다른 케이스는 그냥 누구예요? 그냥 13이죠. 말 이해합니까? 자, 다음요. B랑 C랑 같은 건요. 10개 중에 몇 개만 고르면 끝이에요. 2개만 고르면 끝이죠. 왜요? 그 중에 작은 거는 B랑 C가 되면 되거든요. 어때요? 혹시 저도 별거 없죠? 네. 왜 1이 뽑으면 안 되죠? 괜찮아요. 사람을 안 먹어서 그런가 우리 거인이 힘이 없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근데 A가 0인 거 빼야 되는 거예요. 어디요? 아 787이 2번에서요? 3번. 3번이요? 3번이면 둘 다 빼야 되는 거예요. 씨발 생각 못했네. 난 이거 2번에 연장선이 아닌데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A는요 0이 되면 C발려가 더 이상 뽑히는 게 없거든요. 아, 작은 건 무조건 B, C예요. 난 이거 얘 연장선인 줄 알았는데 맞네요. 괜찮아요. 너도 강의도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강등의 시작은 개소리예요. 강의가 정말 개소리가 예술이에요. 자, 됐나요 여기까지? 전날 수업하고 그대로 물어보기. 그거 2강 전문입니다. 다음요.
영상 올라가지고 절대 안 보게. 그거 인간 봤어요.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씨발려가 똑같은 구조를 왜 물어? 아니 모르니까. 그래도 강아 너는 웃기라도 하지. 정아는 그냥 눈을 감아버려요. 자 가죠. 야 집중. 7번부터가 이제 1, 2등급을 노리는 친구들을 위한 파트예요. 지금 이 앞부분까지는요 다 알면 한 3등급 맞을 겁니다. 여기부터예요. 7번부터 12번까지가. 여기가 1, 2등급을 노리는 친구들을 위한 파트고요. 오케이? 실제 내가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야 문제 상황을 인식을 해서 이걸 어떻게 수식으로 풀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알고리즘 작성입니다. 저 새끼 손톱 뽑아야겠다. 아 이 씨발 새끼. 너 손톱이 씨발 유관수처럼 다 뽑아버린다. 이 개새끼가 왜 자꾸 손 그만해. 이거 봐. 자 봐요. 알고리즘의 작성이 우리 인간의 힘인 거죠. 야 봐봐봐. 내가 니네 돈 버는 방법 알려줄게. 10억 버는 방법. 10억. 아 정말입니다. 이건 합법적으로 10억 버는 거예요. 뭐 친구 잡아다가 납치해서 파는 이런 거 아닙니다. 알겠죠? 있잖아요. 구글 이런 데서요. 매해마다 어떤 특정한 과제, 즉 알고리즘 대회를 펼쳐요. 그게 뭐냐면 컴퓨터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한 번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거잖아요. 한 사람당. 근데 구글 입장에서는 어때요? 몇 수억 번 하겠죠. 전기세가 개미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쵸? 지금까지의 컴퓨터로 가려면 이게 10만 번의 길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이 10만 번의 길을요 두세 번으로 줄이면요 전기세가 1000억 단위로 줄어요. 대박이죠. 이 여기서 A에서 B로 가는 알고리즘을 잘 짜면 10억을 줘버립니다. 알고리즘 대회를 펼칩니다. 이거 진짜예요. 구글에서 매해 합니다. 매해 과제를 해요. 이 존나 돌아가는 알고리즘을 원킬로 가는 알고리즘을 짜면 10억을 줍니다. 돈을 줘요. 10억밖에 안 줘요. 1000억 입장에서 10억이면 너 버러지 같은 새끼가? 너가 10억 벌어봐라 이 버러지 새끼야. 오케이? 그래서 수학을 잘하면 돈을 번다. 오케이? 해보세요. 그쵸? 꿈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쵸? 좀 해보셨어요? 아 나는 안 해봤어요. 네. 왜냐면 애들 가르치는데 가르치고 나면 잠자는 애들. 네. 오케이? 자 보죠. 얘 잘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가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을 할지예요. 오케이? 남학생 다 5명, 여학생 3명 중에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을 뽑는 겁니다. 얘는 그냥 뽑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뽑는 거. 5C 3에 3C인데 이거 둘이 곱해야 되죠?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5명에 야 지민아 너도 네가 다리를 떠는 건 알고 있니? 너도 다리 잘라줄까? 너도 휠체어 타네 이 새끼야. 이 새끼 집중 못하네. 봐요. 다리 쫓아내주고 다리 잘라야겠다. 강아 예. 네가 좀 이따 저 새끼 저걸로 다리 꺾어줘라. 2번 다시 못 떨게. 자 봐요. 몇 개가 돼요? 5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기다가 일렬로 세우면 됩니다. 5패. 그게 첫 번째 내용이죠. 뽑은 5명을 일렬로. 말 이해해요? 근데 왜 여기 총 8명이잖아요. 왜 8P5가 아니냐면 정해져 있죠. 어떤 상황이 정해진 거예요? 남자 3셋, 여자 2이거든요. 그걸 정해서 뽑으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냐면 뽑아놓고 배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알겠니? 진격의 거의? 됐나요? 뽑은 5명을 일렬로 세울 때 양 끝에 누가 오는 거예요? 그럼 잘 봐봐요. 현재 여기에 남자가 몇 명 있는 거예요? 3명 있는 거고 여자가 몇 명 있는 거예요?